네, 안녕하세요. 센티비 김대규 PD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지역구 사항을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우리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시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부산의 취재본부장 박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원내대표시잖아요. 예, 예. 어떠세요? 이렇게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떤 부분이 좋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원내대표라면 저는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어정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원내대표가 가장 할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당과 또 부산시와 또 우리 시의회와 가교 역할을 좀 해서 소통도 하고 그런데 역할을 좀 하는 게 제일 원내대표로서 할 역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시의회의 슬로건이 이제 배려와 존중, 어떤 소통과 원칙 이걸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맞게끔 어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부산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역 현안으로 그게 네.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역구 네. 사업이시죠? 맞습니다. 사고. 요즘 사업가 잘 핫합니다. 보면은 뭐 다대포 해수욕장부터 해서 네, 예. 관광지로서도 상당히 전국적인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많이 신경 쓰시고 어떤 부분에서 뭐 성과가 난 것 같으세요? 일단은 우리 부산의 사실 중에서 우리 다대포라는 곳은 산과 바다와 강이 우리진 곳입니다. 사실 그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다대포입니다. 그래서 차후의 미래의 먹거리는 관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지만 구청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 않겠나. 그래서 지금 다대포는 볼거리는 있는데 사실 즐기고 숙박할 곳이 없기 때문에 관광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게 좀 곳에 갖춰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그리는 게 가장 우선적이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일 이슈 중 하나가 쓰레기 소각장 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네. 그런 리조트라든지 관광 인프라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상황들이 어떻게 쓰레기 소각장 말씀하신 거. 이게 지금 현재는 국가 사업으로 좀 격상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땅 MOU는 이미 지금 끝난 맞습니다. 상태잖아요. 예. 끝난 상태인데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제 해수배 공모 사업에 지금 선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1차 그 공모 사업이 실패를 했었잖아요. 실패하고 올해 이제 11월에 이제 2차 공모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어야지만 이런 해양에 대한 그런 디자인들이 같이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좀 답보성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생법인이 이제 지원건설사 신생법인을 해서 이제 엘튼이라고 맞습니다. 그 건설사에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매각 대금의 5%만 현재 지급을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나중에 이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은 사실 투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투명한 상태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무슨 솔루션이나 이런 해결 방안들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저 다대 소각장만 개발해 가지고는 사실은 관광 해양 도시로서의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좀 한진중공업이라든지 성창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계가 돼야지만이 정말 우리 꿈꾸는 해양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대 소각장만 개발해 가지고는 투자자들도 수입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보 상태로 된 상태고 뭐 유찰도 상당히 많이 돼가지고 수익액으로 근거히 하는 게 사실 엘튼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린 한진부지라든지 성창하고 같이 모른데 공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이 되는데 그것만 달랑 이렇게 지금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지금 한진부지도 사실은 그 13번 유찰돼가지고 또 땅준이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사실 절제절명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부산시에서도 해결 방안을 열심히 강구 중에 있고 또 그 관련 업체하고도 많은 미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얘기들이 주로 많고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소각장이 빨리 해양 레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머무르는 도시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다대포 해수욕장 옆에 있잖아요. 다대포 해수욕장에 작년에만 112만 명이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한 2배 정도가 246만 명이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제 가능성이 계속 이제 관광객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머물고 숙박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또 스토리까지 있잖아요. 또 모른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순신의 제일 사랑하는 그 정운 장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까지 엮어내면은 그냥 반짝하는 일회성의 어떤 관광이 아니라 정말 지역과 역사와 숙박까지 머물게 되는 어떤 진짜 부산만의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거는 이제 다대표에서 보고 먹는 거나 뭐 잠은 뭐 해운대나 관광지를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아쉬운데 또 어떻게 보면 사하 쪽이 개발하기가 참 애매해요. 지금 너무 꽉 차 있기도 하고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구조상으로도 많이 힘든데 그래도 뭐 예비군 훈련 신평 쪽도 뭐 숙박시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대안들은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일단은 뭐 숙박시설 같은 거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평 같은 예비군 구장 그쪽에는 접근성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한진중구부지라든지 성창부지라든지 그다음에 다들 소학적 부지가 해적지역 끼고 있으니 그쪽으로서 하면 해양 레저와 같이 어울리면 거기가 더 혹시 더 관광을 더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저는 그쪽에 더 많은 거를 하고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사하고 사실 이제 전력 공업자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뷰가 좋은 데는 거기다 공단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강변도로 쪽에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그런 쪽이 이제 공단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사회 저희들이 이제 숙제는 그런 부분을 우리 후순들한테는 그 부분을 좀 더 개발해서 제대로 사고를 면모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한진부지라든지 이쪽 부지가 개인이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시에서 그 부분을 좀 매입을 해서 좀 해결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시에서 그 매입을 해서 하는 사업도 뭐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재정적 부담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지금 부산시에서는 열심히 HSD하고도 자기들 HSD에서는 계속 사업을 계속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에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불러서 물어보면 자기들은 진행을 계속 할 거라고 좀 답변하고 있으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하가 보면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또 없어서 안 되는 또 공단지 그런 장님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또 어느 또 보면은 낙후된 곳도 많아요. 많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사후가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랐고 그래서 환경을 너무 잘 아는데 우리 사후가 사실 부산시에 희생을 많은 감내려 왔습니다. 제가 장림초등학교 출신인데 그 장림초등학교 옆에 갈대밭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노는 쓰레기를 4년 동안 470만 톤이나 생활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대 매립하는데 공장에서는 지하를 못 팝니다. 지하를 파게 되면 폐기물이 처리한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납품도 감내왔죠. 다들 소각장 말씀대로 우리 부산에서 노는 쓰레기 다 소각했죠. 그 다음 강변 하도 처리장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국구만 아니 옆에 있는 서구 뭐 사상구에서 노는 오물도 다 거기서 처리하거든요. 그런 많은 걸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사구가 이제는 더 이상은 희생을 감내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도 목소리 내고, 우리도 이제 삶의 질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투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알기로 부산 상권 활성화 마찬가지로 하단 시장이죠. 시장 활성화에도 지금 선정이 돼서 60억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게 됐는데.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좀 어렵긴 해요. 뭐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뭐 이런 해결 방안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볼 적에 이제 교통의 요충지가 저는 하단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하단과 사상 간에 지하철도 있지 또 하단과 녹선 간에 도철도 생기고 그러면 교통 요충지는 하단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하단은 교통의 중심뿐만 아니라 물류 다 이렇게 좀 된다고 저는 희망을 걸고 있고 그 더불어서 사하구에서 아직 공단이 많기 때문에 유유부지가 좀 많습니다. 저 찾아보면 정말로 개발하려면 마음만 먹는다면
그래서 그런 부지를 제대로 찾고 활용만 한다면 지금의 사구의 이미지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덕 신공항이 생기고 나면 그 강내 명지를 제외한 그 강서 쪽은 바퀴로 치고 강내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사실은 좀 그렇죠. 혜택을 받는 곳이 사실 상하 쪽이잖아요. 예, 우리 관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관문이라고 보는데 그 미래지향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고민들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사구비들은 다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가덕도로 가려고 하면 얼수대기를 건너고 막 이런 것보다는 아예 그 가덕도 바로 다대포하고 바로 교량을 하나 버리면 해상교를 놔버리면 제일 접근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 해상교를 하나 낳자, 그렇게 건의를 하자, 추진도 하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볼 때 그게 타당성만 있고 이렇게 용역을 줘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은 그 방안도, 그렇죠. 정말 좋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해상교가 설치가 된다 하면, 제일 수혜 받는 데는 우리 사하고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역시 그 사업부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막 네. 맞아. 목소리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 사업부가 사실은 미래에 어떻게 보면 관문 도시의 제1선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사각지대처럼 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언론이 보는 사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구가 지금 거의 유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약 29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16개 시군구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뭔가 낙후 지역으로 그렇죠.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론은 약간 이제 개발 방식을 저는 두 가지 흐름으로 좀 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활 여건형, 이제 개선형으로 이렇게 좀 바꾸는 방법보다 큰 틀에서 이제 개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들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치게 되고 그렇죠. 또 언제 할지도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그런 약속만 기다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투 트랙으로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저도 어릴 때 왜 뭐 하단 쪽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 중심처럼 생각했던 데가 이게 서부 쪽에 약간 괴정 그러면 되게 하나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냥 그런 거 되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계속 이제 원도심화되는 듯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따라가지 못했던 해운대처럼 이렇게 가는 동안에 사안은 조금 정체됐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정체되면 사실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미래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그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신다면. 저는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이제 이 사업과 좀 특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장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10평짜리 애가 딱 붙은 데가 그 당시에도 그때 이제 산업화 할 때는 그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10평짜리가 그때 시세로 1억씩 했어요. 지금 거의 다 공갑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말고는. 그래서 그런 걸 자꾸만이 시범 도시라든지 주거 정비라든지 이래만 해가지고 사실 밑빠진 또 물붓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재개발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저도 100% 공감하고요. 지금 감춘문화 말도 마찬가지고 천만 말도 마찬가지고 관광객은 오지만은 그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비는 다한테 다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아쉽고 해서 사실은 관광하고 머물러 수 있는 거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면 저는 사업과 대대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투자도 좀 하고 투자자를 잘 유치해서 제대로 개발되고 또 공장 이런 부분도 사실 이미지가 우리가 사고 어둡고 칙칙하고 나쁜 환경이라고 참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그런 어쩌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속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탈바꿈하려고 하면 예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 한조갈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있는 산업화 부분도 현대화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영세업자분들도 사실은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영세업자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라든지 구에서 지원금을 줘서 환경 개선 사업도 제대로 해서 사업하는 분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만 도시만 돼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서 그분들도 환경 개선 사업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같이 병행이 된다면 예전에는 사고가 뭐 40몇만 이래 됐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렇게 뭐 많았는데 지금 유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29만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더 이상 이제 유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년들을 하면 일단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겸비해야 되지 않겠나. IT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뭐 직접 사업단지도 좀 그 사고 많이 이제 건립을 하고 있고 좀 건립된 데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하다 보면 양질 일자도 좀 창출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말 저는 사옥을 생각하면 아주 좋은 대학도 동아대도 있고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고 정말 세계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연계성, 방금 말했던 어떤 그런 개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구민 여러분, 저 이북주 시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말로 사구민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여기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고가 희생만 감내하는 사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시우로서 우리 사고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시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역할을 하려고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저는 현장에 그 답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를 정말 잘 담아서 잘 녹여서 정책에도 반영하고 또 민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나오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